청와대에선 김태우 수사관의 직속 상관이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박 비서관은 논란이 된 보고서들은 상부의 지시 없이 김 씨 혼자 작성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일부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진 사업자의 부정청탁건 등 4건을 자신이 직접 보고받았고 이 중 3건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나호텔 사장 일가 관련 내용과 조선일보가 홍석현 회장 관련 내용을 취재 중이라는 보고서 등 4건은 특감 반장까지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학자 전성인 교수의 대통령 비난 관련 보고서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사 취재 활동 관련 보고서는 언론 사찰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즉각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정당한 직무 범인의 보고서로 민간인 사찰은 결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본부는 특히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특감반에 갈 수 있게 도와달라며 인사청탁한 사실을 새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 10월엔 김 수사관이 최 씨에 대한 경찰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자신의 감찰 대상이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른바 셀프 승진이동을 하려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 등에게 말해 5급 사무관 직위를 만들게 하고 스스로 채용 절차에 응해 내정까지 됐다는 겁니다.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 씨와 다른 정보 제공자 등에게서 12차례에 걸쳐 43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감찰 결과도 나왔습니다. 감찰본부는 또 김 수사관이 특별감찰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도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찰본부는 이에 따라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을 요청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감찰본부의 요청대로 대검 징계위원회에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김 수사관 측은 골프를 친 건 정보 수집 활동의 일환이었으며 경찰 수사 개입 시도 등도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SBS 전영호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김태우 수사관이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 신분입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의 감찰 방식에 문제의식을 느껴 의혹 폭로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휴대폰 감찰을 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아니하면 개인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지인들과 관련된 비리 첩보엔 눈을 감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특히 직속 상관이었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를 누설했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첩보의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서 감찰 정보를 누설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지 어떻게 제가 공무상 누설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는 만큼 김 수사관에 이어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다시 김 수사관을 부르는 방식으로 몇 차례 더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 이은영 기자,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나온 지 이제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도 조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사건의 핵심 인물인데다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일찍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은 오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청와대의 윗선 지시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이 이런 자료 등을 토대로 윗선 지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조사를 집중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까 검찰 조사받기에 앞서서 취재진한테 김태우 수사관이 많은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자신을 둘러싼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한 게 있나요? 네, 김 수사관이 준비한 발언을 마친 뒤에 취재진들이 본인의 비위 때문에 청와대 의혹을 폭로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선 김 수사관은 나중에 밝혀질 거다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오늘은 김 수사관이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만간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어서도 검찰에 소환될 전망입니다.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압수물과 증거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수사관을 불러 사건 폭로 경위가 적절했는지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SBS 이현영입니다. 두 번째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드루킹 특검의 수사 내용을 알아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드루킹이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기사 링크를 올린 다음 USB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다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10여 분 뒤 한 특감반원이 USB에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메신저로 주고받은 내용을 포함해 댓글 조작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건이 담겼다고 보고했다고 김 전 수사관은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수사 상황을 불법으로 조회하였다면서 이를 이유로 저를 해임했습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수사 사항을 불법으로 조회한 것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특감반 관계자는 한 특감반원이 특검팀이 아니라 기자들에게 물어봐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모레 오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지난해 12월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시작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 사찰 의혹 등을 잇따라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청와대는 폭로 닷새 만에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면서 얻은 기밀을 외부에 흘렸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넉 달여 수사 끝에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의 일부 폭로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폭로 내용 16개 가운데 우윤근 대사 금품 수수 의혹과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등 5개 사항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11개 폭로는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에 해당하는지, 김 전 수사관의 폭로가 국가 기능을 저해할 만한 비밀인지를 따져 혐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우 전 수사관 측은 법의 날인 오늘 법치가 사망했다면서 권력기관의 권력자 비위를 제보하려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제 누가 공익 제보를 하겠냐고 반발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혐의가 인정된 폭로 내용이 어떤 국가 기능을 훼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혀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인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2018년 말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주목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김 당선인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패했지만 이번 선거에선 진 의원 보좌관 출신인 민주당 김승현 후보를 눌렀습니다. 지지와 성원을 주신 데 대해서 아낌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깨끗한 행정, 정직한 행정, 그리고 결과 성과가 있는 행정으로 제가 보답을 꼭 드리겠습니다. 전국 유일의 진보당 소속 기초단체장은 울산 동구에서 탄생했습니다. 김종훈 당선인은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어려워요. 특히 이제 임금은 줄어들고 또 전반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 환경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4년 전 민주당이 모두 깃발을 꽂았던 이른바 남해안 벨트. 이번엔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남해에선 민주당 장충남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장 당선인은 영남 유일의 민주당 지자체장이 됐습니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인사라든지 또 계약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저를 통합의 군수로서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선 김영선 의원이 당선돼 5선으로 국민의힘 최다선 여성 의원이 됐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 의원의 무죄는 확정됐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 책임자 A씨가 벌금 1,000만 원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 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 2심에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분위기는 어디가 더 우세한가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 등 4건을 공무상 비밀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